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세월호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시민들이 진도 팽목항에서 청와대까지 도보 행진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직권 남용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 직속의 특별수사단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란 리본이 나부끼는 진도 팽목항. 세월호에서 승객들을 구출하다 마지막으로 구조된 김성묵 씨 등 5명이 기다림의 등대 앞에 섰습니다. 김 씨 등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직권 남용 혐의 등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조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사회적 참사 특종이나 검찰 특별수사단으로는 부족하고 대통령 직속 특별수사단 설치를 주장했습니다. 청와대 역시 국정원 역시 검찰의 수사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대통령에게 오롯이 국민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서 이렇게 김 씨 등은 간단한 의식을 마친 뒤 팽목항을 출발하는 도보 행진에 나섰습니다. 예정된 행진 기간은 10아흘에 목포, 대전 등을 거쳐 청와대까지 걷는 동안 시민들을 만나 대통령 직속 특수단 설치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서명도 받을 예정입니다. 국민 모든 분 아무나 오실 수 있으니까 구간 가능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오셔서 함께 걸어주세요. 한편 김 씨 등이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특수단 설치 문제에 대해 세월호 가족협의회는 사회적 참사 특조위와 검찰 특별수사단의 조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의 주민 참여형 공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참여 주민에게조차 사업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고흥군의 조건부 사업화가 관한 고흥 해창만 수상 태양광 조성 사업. 이 사업은 전국 최초 주민 지자체 참여형 사업입니다. 지역 주민들이 전체 사업 지분의 4%를 소유하는 실질적인 주주인 겁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은 구체적인 사업 관련 정보에 접근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사업 계획은 지난 2018년 지역의 찬반 여론을 묻기 위한 2차례 설명회 때 들은 게 전부라는 겁니다. 대책위는 해창만 수상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재영향평가 결과는 물론 변경된 위치도, 배치도 등 수차례에 걸쳐 사업 정보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군 행정은 번번이 비공개 통보했습니다. 사업자와 협약을 한 내용은 뭐냐라고 문의했을 때 공개를 해야 됐다라고 봐요. 근데 지금까지 올해만 저희들이 공개 요청을 한 게 4건입니다. 전부 비공개입니다. 고흥군은 사업자의 영업상 비밀 보호와 함께 정기 사업허가 취소 소송이 제기된 점 등 종합적인 상황이 반영돼 관련 법률에 따라 비공개 결정을 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전형적인 밀실 행정 아니냐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정보 같은 것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저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그런 부분에서 투자를 할 것인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흥군이 수상 태양광 사업에 대한 조건부 승인 결정을 하면서 실질적인 사업은 첫 발을 띄게 됐지만 지역사회 내 논란은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신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도자기 보물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알아보는 가상현실 체험관이 국립광주박물관에 마련됐습니다. 700년 전으로 시간여행을 떠나 신안 보물선의 이야기를 신나는 모험과 함께 즐길 수 있습니다. 윤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는 700년 전 중국 닝보항. 상인들에게 도자기를 구입해서 무역선에 싣습니다. 항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해적선을 만납니다. 해적이 나타났다! 가까스로 해적을 물리치고 나자 이번엔 거센 폭풍우가 배를 집어삼킵니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시오. 바다 깊이 가라앉은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700년 전으로 떠나는 이 시간 여행은 신안 앞바다에서 침몰한 도자기 무역선의 역사를 실감 콘텐츠로 구현한 겁니다. 도자기 막 이렇게 꺼내고 막 봉화를 터뜨리고 그다음에 막
해적 쏘고 이런 걸 다 진짜 같았어요. 출항과 항해를 거쳐 침몰한 배에서 도자기를 발굴해 전시하는 과정을 증강현실과 영상 매핑을 결합한 첨단 기술로 체험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배가 유물 가득 싣고 오는데 갑자기 암초에 부딪혀갖고 그게 다 깔아앉았는데 어떤 어부가 그물로 건졌는데 오는 2023년 신안 보물선 출항 700주년을 앞두고 국립광주박물관은 대표 소장품인 신안 해저 유물의 역사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실감 콘텐츠로 제작했습니다. 신안해저문화재라는 것이 국립광주박물관에 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지만 사실 오래된 역사를 가졌구나라는 것만 알고 가도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신안 보물선 가상체험관은 국립광주박물관에서 하루 13차례씩 연중 운영됩니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당분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회당 4명, 하루 52명으로 인원이 제한됩니다. MBC 뉴스 윤근수입니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폐회되면서 지역과 관련된 주요 법안들이 자동 폐기됐습니다. 20대 국회가 지난 20일 과거사법 등 140여 건의 법안을 처리했지만 여순사건 특별법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센터와 섬발전연구원 설립 법안 등이 상정되지 못하면서 도내 당선인들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에서 재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20대 국회 법안 처리율은 37.1%에 그쳤으며 계류된 안건도 15,000여 건으로 조사됐습니다. 제20대 국회가 지난 20일 열린 본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막을 내린 가운데 여수 지역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주승용 국회 부의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능력을 갖춘 정치 신인들이 21대 국회를 멋지게 이끌어 나갈 것이라고 믿는다며 자신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 여수 발전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용주 의원도 여수 지역에 여러 현안을 남겨둔 상황에서 소임을 마치지 못한 채 국회를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다며 대한민국과 여수에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심사숙고해 자신의 길을 찾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도가 사상 최초로 9조 원대 추경 예산을 편성해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는 어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한 도민 생계 지원, 소비 진작,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9조 1,400억여 원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전남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전남도는 특히 이번 추경에서 각종 행사와 사업 예산을 절감해 도정 주요 현안 사업에 재투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남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 예산안은 다음 달 17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 확정될 예정입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의장 선거 전 당내 경선을 제안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경쟁을 줄이기 위해 본선에 앞서 당내 경선을 치르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의회 내 소수정당 의원들은 지방의회 의장을 선출하는 선거를 민주당 대장을 뽑는 선거로 만들려 한다며 지역민을 무시하는 망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의회 현재 소속 정당별 의원 구성은 전체 58명 가운데 민주당이 53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요일 여수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어제 아침보다 기온이 좀 올랐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이 공기가 더 달궈지면서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는 덥게도 느껴지겠습니다. 서울이 25도, 대전도 26도까지 오르겠고요. 반면 선선한 동풍이 닿는 동해는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퇴근길 무렵부터 내일 새벽 사이에 서울, 경기와 영서 지방에는 비구름이 지날 텐데요. 비의 양은 5에서 10mm가량으로 그다지 많지 않겠지만 벼락이 치면서 요란하게 내릴 수 있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전국이 금세 맑아졌다가 일요일에는 중부와 전북 지방을 중심으로 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